네, 이슈앤피플 2부 막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금요일입니다. 4일 오전 11시로 잡혔는데 탄핵 찬반을 외치는 수십만 명이 집결할 걸로 예상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그동안에도 집회가 여럿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의 비공식 추산을 보면은 찬반 모두 다 10만 명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인원들이 모여왔는데요. 네. 탄핵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아마도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동안의 집회 인원들로 추산해 볼 때 선고 당일에는 수십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모일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네네. 경찰은 찬반 지지자 사이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안국역의 서쪽은 탄핵 찬성 단체 네. 그리고 남쪽은 탄핵 반대 단체로 분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국역이 조금 전 정오부터요.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2번 출구부터 5번 출구까지 2, 3, 4, 5번 출구를 네. 모두 폐쇄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역내에서는 계속해서 1번 출구 그리고 6번 출구를 이용해달라는 안내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인근에 역이 여럿 있잖아요. 네네. 광화문, 경복궁, 종로 3가, 종각, 그렇죠. 시청, 한강진 이런 역들이 있는데 네. 역장 판단에 따라서 무정차 운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곳을 지나는 분들, 이용할 분들은 이용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도 가용 인력 100%다 총동원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전 시도경찰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한다는 소식 앞서서 들으셨을 텐데요. 네. 기동대 337개 부대 2만 명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70%를 서울에 집중 배치하게 됩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에 헌법재판소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던 장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네. 당시에 4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와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경찰이 난동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인데요. 우선 차벽 저지선을 단단하게 고정하고 또 시위대가 버스 위로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서 밑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끌어내는 훈련까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동대원들은 신체 보호복을 착용한다고 하고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때는 진압봉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이후에 8년 만에 캡사이신 사용도 허용됐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 일종의 저거죠? 그렇죠. 그 최루액 철탄 같은 같은 거, 철루액 철루액 같은 같은 거.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배우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에 나와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수현은 일부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박했습니다. 주장을 좀 요약하자면요. 배우 김세론과 교제를 했던 건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때가 아닌 성인 때 1년여 정도였고 네. 채무 압박을 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튜브 채널 등에서 증거로 내세웠던 메신저 내용 등도 사실과 다르고 조작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수현이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열도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예고했던 대로 질의응답은 없었고요. 네. 김수현 측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유족과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상대로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반응이 궁금한데 좀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네, 우선 눈물로 호소하는 배우 김수현의 모습을 보면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제가 좀 쭉 둘러봤더니 네. 대체로 반응이 좋지는 않은 네. 분위기입니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그 외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김수현 씨가 흔히 우리가 헤매라고 부르는 헤매? 헤어스타일링 아, 그리고 메이크업. 네네. 을 하고 기자회견에 나온 모습이 취지와는 좀 적절치 않았다. 너무 반듯하게 하고 나왔다. 그리고 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네. 지적이 일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김수현 씨가 처음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에 아무래도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었던 드라마에 피해가 갈까봐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600억 원 상당의 제작비가 투입된 OTT 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도 그럼 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냐. 지금 하는 말을 어떻게 그러면 믿을 수 있겠냐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줄곧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오던 유튜브 채널은 기자회견 직후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한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거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일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가 됐고 네. 현재 지법이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하네요. 아직 어떤 재판부에서 심리할지까지는 배당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진실 공방 아마도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시청자들은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를 잃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앞서서는 진실이 담보가 그렇죠. 돼야 네. 되겠죠. 네. 네. 자, 굵직한 이슈들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앞서 저희가 첫 코너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내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선거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마비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7곳, 그리고 기초의원 8곳까지 21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우리가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 같은 건 보통 우편물로 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지만 네. 받지 못한 분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그 우편물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죠. 후보자의 다 면면을 그렇게 확인해 보곤 들어가면 합니다. 되죠. 네. 네. 뭐 또 투표소 위치가 궁금한 분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죠. 뭐 선거 일정, 투표 언제 해야 되지 궁금한 분들은 이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네네. 이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유권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문제가 발생한 건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로 보이는데요. 네. 문제를 파악한 선관위가 우선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시스템부터 네. 복구를 시작했고요. 이후에 전체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접속을 해보니까 현재는 뭐 모든 기능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요. 네. 현재 선관위 측은 오류 원인에 대해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투표 시간 혹시나 이 접속 장애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을 네.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전 6시부터 8시, 오후 8시까지 네.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요. 네.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근로자분들 휴일이 아니어서 선거가 좀 투표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네네. 그래서 선관위는 현재 각 기관과 단체에 투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재보궐선거지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셔야겠죠. 다음은 야구장에서 발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야구장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던 20대 관중이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요. 어머나. 예, 참 이게 어머. 아주 안타까운 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네. 경기가 5시에 시작이 됐고 5시 17분에서 20분 정도 되던 시각 경남 창원 NC파크 한 건물 17.5m 높이의 창문에 붙어있던 구조물이 떨어졌는데요. 네. 60kg에 이르는 알루미늄 재질 구조물이 60kg. 예, 17m 아래로 떨어진 세상에. 겁니다. 이 구조물이 우선은 그 아래에 있던 매점 지붕을 먼저 충격을 했는데 아, 네. 그 이후에 관중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그러니까 매장을 이용하려고 줄을 서 있던 관중들 네.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관중 3명을 덮쳤는데요. 이게 이 중에 20대 여성 관중이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즉각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지만 어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출범 44년째를 맞는 프로야구에서 뭐 그동안 파울볼에 맞아서 그렇죠. 다치거나 뭐 뭐 아니면 이 경기와 상관없이 네. 뭐 건강 이슈로 네. 좀 다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안전사고로 그러게요. 관중이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조물 낙하라는 상상도 네. 못하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인의 친자매로 알려진 10대 관중도 이번 사고로 쇄골이 부러졌고요. 네. 또 다른 관중도 다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 언니랑 여동생이 같이 왔다가 네. 변을 네. 당했구나. 네. 아유 어떡해. 팬들은 지금 구단 측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인명사고 사실을 뭐 경기 중에 알리지 않았고 SNS 댓글을 막아뒀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뭐 NC 측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시 객석이 만석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릴 경우에 돌발 상황이 더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우려해서 현장에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남경찰청은 구단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인데 네. 다만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네. 현재 NC파크가 이 창원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네. 또 이 구단은 사용권을 가져서 위탁 운영하는 이게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군요. 네. 어느 쪽에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어느 쪽의 책임이 더 무겁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반복되면 안 될 사고인데 일단 모든 구단이 그 시설물 안전 점검에 들어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NC 측은 이번 주 홈 경기장인 NC파크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3경기가 모두 취소됐다고 공지했고요. 구장 내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구장 외에도 오늘 예정된 리그 전 경기는 취소가 됐는데요. 현재 뭐 법적인 쟁점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각 구단들 모두 다 시설물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선수협회에서도 성명을 냈는데요. 네.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고요. 네. 이번 사고로 많은 선수들이 충격을 받고 애통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는 창원을 제외한 잠실, 수원, 대전, 광주에서 내일 재개될 예정인데요. 경기 시작 전에는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경기는 응원전 없이 진행이 되고 전 선수단은 근조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이제 제 주위에 보면 이제 프로필 사진, 이른바 푸사를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챗 GPT로 만든 이미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챗 GPT가 화풍이죠. 그러니까 그림체까지 맞아요. 학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많이 바꾸더라고요. 예,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런 예.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 제작사죠. 지브리의 화풍이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셀카 혹은 뭐 반려견을 찍은 사진 같은 걸 올리면서 이거 지브리 화풍으로 바꿔줘라고 명령을 내리면 네. 그와 비슷하게 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 원작의 분위기와 꽤 흡사하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프로필 사진이죠. 푸사에 네. 걸어두고 있습니다. 네. 뭐 지브리 화풍 외에도 디즈니 그리고 심슨 가족 이 장면처럼 이미지화를 할 수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챗 GPT의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거의 뭐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12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샘 올트먼 CEO가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수요가 현재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 원작과 흡사한 이미지를 마구 만들어내도 되나요? 그러게.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지금 있을 텐데. 워낙 좀 주장이 제각각입니다. 네.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챗GPT가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 이 지브리의 그리고 디즈니의 작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네. 뭐 미국을 포함해서 각국 법원 이미 뭐 이런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결론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뭐 이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창작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 정말 AI로 인해서 직업을 잃게 되는 시기가 다가온다는데 예. 걱정이 앞섭니다. 네. 자, 준비된 뉴스 모두 살폈고요. 마지막 퀴즈 내주세요. 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챗 GPT로 만든 애니메이션풍 이것이 인기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역시나 뭐 꽃 사진, 등산 가서 찍은 사진, 낚시 가서 찍은 사진 이런 자연을 담은 사진을 이걸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SNS나 메신저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사진이죠. 네. 프로필 사진의 줄임말 이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몇 글자예요? 2글자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날지 못하는 네. 영양과다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어제는 혼자 하느라고 재미가 없었는데. 예, 주세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자신의 존재를 사진으로 나타내는 걸 이제 의미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SNS에 이걸 올리려고 정말 고심고심해서 이제 선정을 하기도 하죠. 네. 카카오톡에 이제 대문 사진으로도 이제 올리기도 하는데 뭐 여기엔 커플도 들어가고 우정도 들어가고 근데 이걸 찍기 위해서 네. 사진관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배경 좋은 거 찾는 분들도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예. 영어로 한번 하면은 프로필 픽처 혹은 프로필 포토라고 하죠. 네. 그런 푸가 들어가겠죠? 아, 이거 여기까지. 너무 많이 주셨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은 무료입니다. 1위로 정답 보내주세요. 2글자입니다. 자, 아웅다웅 뉴스 이현웅 아나운서 보내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SG 워너비의 김진호가 부릅니다. 엄마의 프로필 사진은 왜 꽃밭일까?